눈앞에 300m짜리 쇳덩이가 바다 위를 떠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그대로 뽑아서 옆으로 눕혀놓은 크기예요. 무게는 30만 톤, 63빌딩 두 채를 위로 쌓아도 못 따라가는 괴물입니다. 그 배 뱃속에는 200만 배럴의 시커먼 원유가 꽉 들어차 있어요. 올림픽 수영장 130개를 넘치도록 채우고도 남는 양이죠. 이 배 한 척이 불타면 국제 유가가 흔들립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그 배가 지금 이 순간 불타고 있습니다. 드론이 꽂혔어요. 화재가 터졌고 불꽃이 하늘을 갈랐어요. 이게 영화 특수 효과가 아니에요. 2026년 3월 31일 두바이 앞바다에서 찍힌 실제 뉴스 화면이에요. 쿠웨이트 유조선 알 살미호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 중 이란이 공격한 선박이 이미 20척이 넘어요. 지금 한 달 기름값이 얼마예요? 10만원, 15만원. 그게 내일 당장 2배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2달러를 넘어섰어요. 3월 한 달에만 55% 급등이에요. 기름값이 오르면 배달비 오르고 식료품값 오르고 전기요금 오릅니다. 비료 가격도 일부 품목은 2배 가까이 뛰었어요. 마트 가서 장 한번 볼 때마다 지갑이 더 얇아지는 거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주유소 앞에 밤새 줄 섰던 사람들도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당시 기름값이 넉 배나 뛰면서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졌거든요. 그때도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지갑을 철저히 털어갔어요. 그 설마가 현실이 됐을 때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경고했거든요. 전쟁이 계속될 경우 다른 걸프 국가들이 수출을 중단하고 불가항력을 선포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요. 이건 단순히 중동 나라들끼리 석유 놓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80년 동안 억지로 틀어쥐고 있던 세계 질서의 뚜껑이 박터지게 열린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미국이 1극 패권 체제를 유지해온 것도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로 기능한 것도 모두 중동에 석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 패권의 오만,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좁디 좁은 해협 하나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은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 하나 지명 하나가 내 통장 잔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배경부터 알아야 해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하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겠다는 명분이었어요. 그 공습 첫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중동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이란의 정치 체계에서 최고 지도자는 군부, 사법부, 언론 모두를 통제하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자 이란 내부에서는 권력 공백 놓고 파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악연은 어전을 일이 아니에요.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맺었던 핵합의 JCPOA를 기억하시나요?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였어요. 당시 6개국이 참여한 국제협상이었고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가장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낸 성과였어요. 그런데 2018년 트럼프가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거든요. 당시 미국은 국무장관 폼페오까지 나서서 이란의 극대 압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약속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국제협약도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걸 이란은 뼈저리게 배웠죠. 그때부터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했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 가까이 끌어올렸어요.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수준은 90%예요. 그 턱 밑까지 와 있던 거죠. 미국이 이번에 선제 공습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전부터 이미 만신창이었어요. 2025년 12월 말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로부터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어요. 이란 경제 위기, 리알화 가치 폭락, 물가 상승이 원인이었거든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고기 한 점 사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란 정권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인권단체들은 최소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거든요. 어린 학생들까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란 정권은 지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부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건 정권의 본능이에요. 물러서면 내부 붕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게 달려드는 거죠. 이란은 즉각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본토, 미군이 주둔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중동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UAE 국방부는 총 165발의 탄도미사일, 2발의 순항미사일, 541대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들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는 유럽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거리 미사일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란이 꺼내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예요. 이 봉쇄가 왜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지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해요. 페르시아만 끝자락 이란과 오만 사이에 아주 좁은 길목이 하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폭이 겨우 33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도 짧아요. 근데 이 손바닥만 한 물길로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20%가 매일 쉬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루에 유조선 20척,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어떤 위성사진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위에는 항상 40여 척의 배가 한 줄로 줄을 서 있어요. 마치 주유소 줄 서 있는 자동차처럼요. 우리나라가 쓰는 석유의 7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해요. 일본은 90%가 여기서 옵니다. 중국, 인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이 이 33km짜리 병목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이라는 그 카드를 실제로 긁었습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료 30억 원을 뜯어내겠다는 계획을 공식 승인했어요. 안 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알 살미호처럼 불타오르는 거죠. 현재 페르시아만에는 약 1900척에서 2500척의 선박이 발이 묶여 있고 하루 약 8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요. 평시 통행의 95%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보지 못한 수준의 공급 중단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이 해협을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불씨가 터졌어요. 예멘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끝에 매달려 있는 이 나라, 오래전부터 내전이 이어지던 곳이에요. 그 내전에서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후티 반군이에요. 이란이 무기 대주고 자금 대주고 훈련까지 시켜서 키운 무장 세력입니다. 이란을 체스판의 왕이라고 하면 후티는 전방에 깔아놓은 가장 날카로운 폰이에요. 그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무기 체계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그 폰이 갑자기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 전쟁에 뛰어들겠다고요. 후티 대변인은 이란 군부,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조율 속에서 참전을 결정했다고 밝혔거든요. 사실상 이란의 지역 대리전 네트워크가 한 번에 가동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쏘기 시작했어요. 단거리 장난감 아니에요. 사거리 20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날려버린 겁니다. 혼란스러운 건 후티의 기술 수준입니다.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었나 하는 거죠. 이란의 기술 이전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남부 도시에 대피 경보가 울렸고 이스라엘 공군이 즉각 보복 타격에 나섰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만 때린 게 아니었거든요.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들을 닥치는 대로 드론과 미사일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과 서방 편을 드는 나라들 배라는 거죠. 홍해 남쪽 끝으로 내려가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나와요.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이 거의 붙어 있는 곳인데 폭이 29km밖에 안 됩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최단 항로인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해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2%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일일이 2000개의 T, EU 규모 컨테이너선이 하루에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북쪽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유조선을 봉쇄하고 홍해에서 후티가 상선을 두들겨 패고 남쪽 바브엘 만데브에서도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인체로 치면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과 온몸으로 가는 정맥을 동시에 조여버린 겁니다. 세계 주요 하운사들이 일제히 홍해와 호르무즈 운항을 중단하거나 우회하고 있습니다. 배들이 방향을 틀어서 아프리카 대륙 남단 희망봉을 빙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7000km 더 늘어납니다. 항해 기간이 2주가 더 걸려요. 연료비, 인건비,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그 폭발적인 상승률을 계산하면 편도 한 척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훨씬 더 든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게 다 어디로 전가될 것 같아요? 소비자 가격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막히는 건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학물질, 헬륨, 금속, 비료까지 전부 이 길로 지나갑니다. 헬륨은 의료용 EMLI 기계의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에요. 비료는 세계 식량 생산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 요소와 황 수출의 거의 50%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고 비료협회가 밝혔거든요. 밥상이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란이 이빨을 드러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 칼을 갈고 있어요. 이 두 힘이 충돌하는 순간 진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 사이에 미국은 아주 신사적인 척하고 있었어요. 국방부가 지상군을 파병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언론이 크게 보도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약 2200명 규모의 미 해병대 제31 원정대가 중동으로 이동 명령을 받았거든요.
적 해안에 기습 상륙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미군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서는 부대예요. 82 공수사단도 중동에 도착했어요. 낙하산으로 분쟁 지역에 신속 투입하는 부대예요. 입으로는 지상전 없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비둘기 가면을 쓴 매예요. 입에선 평화를 읊조리는데 발톱은 철판을 찢을 기세거든요. 이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미국이 병력을 끌어모으는 걸 이란이 파악했습니다. 그 순간 이란이 칼을 빼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인근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직접 쐈습니다. 이 기지가 어떤 곳이냐면요. 중동 전체 하늘을 24시간 감시하는 미군의 눈과 귀예요. 이 쌈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가 여기 배치돼 있었거든요. 한 대에 4,500억 원짜리 항공기예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먼저 잡아내는 장비입니다. 이 기종은 미국 공군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자산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린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 이삼 센트리가 이번 공격으로 꼬리 부분이 완전히 절단돼 비행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1970년대 도입 이후 50년 가까이 사고로만 잃었던 이 기종이 처음으로 적의 공격에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이 처음으로 실제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KC-135 공중급유기도 여러 대 손상됐고 미군 12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나중에 이 중 한 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미국 영토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군이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은 대리전으로, 제재로, 사이버 공격으로 싸웠지 직접 미군한테 미사일을 날리는 건 선을 넘는 행위였거든요. 그 선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미국은 지금 기로에 섰어요. 물러서면 80년 동안 쌓아온 패권 국가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우방국들이 미국을 떠나고 중국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치고 나가면 그건 지상전이고 진짜 전면전입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가진 나라예요. 단순한 중동 국지전과 차원이 다른 얘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변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싸워봤으니까 그 경험을 이란과 공유하는 거죠. 이란이 어떻게 E3 같은 핵심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때릴 수 있었는지 그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는 대목이에요. 미국, 러시아, 이란이 직접 맞붙는 구도가 되면서 이 전쟁은 더 이상 중동 분쟁이 아니라 대국 간 충돌로 확대되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12달러 돌파, 장중에는 116달러를 넘기도 했어요.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그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였죠. 맥쿼리 그룹이 경고했어요. 전쟁이 6월 말까지 이어지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요. 200달러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유소 기름값이 지금의 2배예요. 마트 식용유, 라면, 과자 전부 다 오릅니다. 국수도 빵도 치킨도요.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갈 텐데 월급은 제자리예요. JP모간은 호르무즈 통항 불능이 지속될 경우 18일 차에는 하루 47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비축유로도 버티기 어려워요. 그냥 없는 거예요. 한국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에너지를 못 수입하면 대기업이고 뭐고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어요. 2005년 3월 이후 17년 만이라고 했거든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국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말 그대로 박살났고 3월 3일엔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공매도는 3월에만 54% 급증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이 네 가지가 한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석유화학은 원유가 원료예요. 원유값이 2배 뛰면 원가가 2배 뛰는 거예요. 삼성 같은 대기업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입 채용을 줄이고 하청업체에 대한 비용을 깎죠.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만 26척이 넘습니다.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주한이란다 회사가 묘한 말을 던졌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요청을 해온다면 한국 선박의 통행을 조율해 줄 수도 있다고요. 겉으로는 손을 내미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자기들과 직접 딜을 하자는 고도의 인질극이자 심리전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수출길과 직결된 생존 문제라는 현실감을 실감하는 순간이죠.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 행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우리는 곧 떠날 것이다.
2에서 3주 안에 작전을 끝낼 수 있다라며 종전 가능성을 흘리면서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한국이나 유럽 같은 각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동맹국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입으로는 발을 빼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동맹국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모양새예요. 이것이 미국 패권의 민낯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란 원유를 제재를 무시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몰래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터지자 이란산 원유 밀수 경로는 더 복잡해졌지만 중국은 그 경로를 유지하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배럴당 20달러 할인 가격에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전에는 30달러 할인이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할인 폭이 커지더라도 나가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거래하는 거죠. 중국은 세계 원유의 10%를 중동에서 못 가져오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다른 곳에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차액이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눈치를 보면서도 이란과의 원유 협상 채널을 완전히 끊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 전쟁을 주도하는 동안 중국과 인도는 뒤에서 에너지 파이를 나눠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뜻밖의 기회가 열린 곳도 있어요. 바로 방위 산업이에요. K2 전차, K9 자주포. 중동과 유럽 나라들이 전쟁의 위기를 느끼면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쉐브론, 엑슨모빌 같은 정유사들이 조용히 웃고 있어요. 유가가 오를수록 이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작년 한 해 쉐브론의 영업이익이 250억 달러를 넘었어요. 기름값이 2배 오르면 그 이익도 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란이 최근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돈만 뜯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공격한 미국에 직접 복수하겠다며 구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을 콕 집어 타격 대상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들을 보복 타격 대상으로 예고하며 반경 1km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성명까지 냈어요. 중동에서 쏜 미사일이 내 손안의 아이폰과 내 계좌에 있는 테슬라 주식을 직격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사이버 공격 위협도 있어요. 이란의 사이버 전력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이란 정보부는 예를 들어 미국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시스템에 침입한 경력이 있거든요. 전쟁이 더 이상 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한편 이란 부통령은 직접 경고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유가는 최저 150달러로 치솟게 될 것이라고요. 판도를 뒤바꾼 반전은 협상 테이블에서 나왔어요. 미국이 이란에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전달했거든요. 우라늄 농축 금지, 미사일 능력 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이 핵심이에요. 3월 25일, 이란이 비적대적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대감에 유가가 급락했고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어요. 시장의 반응이 정말 빨랐거든요. 근데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직접 협상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미국 중동 특사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뢰 수준이 제로라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 한 약속들을 깬 역사가 있으니까 이번엔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란 외무장관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상 공격을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트럼프는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봉쇄를 풀지 않으면 초토화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내걸었다가 5일 연기했고 또 10일을 더 연기했어요. 이란이 미국의 정전 조건 15개 항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대세예요. 트럼프는 절박한 쪽은 이란이라고 주장하고 이란은 미국보다 더 길게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버팁니다. 모두가 칼을 빼들었지만 먼저 칼집에 집어넣는 걸 지는 것으로 보는 치킨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치킨 게임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이란 중부의 핵 관련 시설을 이미 공습했습니다.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에도 공습이 가해진 상태예요. 이 원전은 중동 유일의 핵발전소로서 상징성이 큽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 방사능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체르노빌 같은 참사가 중동에서 터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임무가 절반 이상 달성됐다면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고 핵심 시설과 인력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이 이란과 조심스럽게 협상 물꼬를 트려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끌고 다니는 형국이라는 뜻이죠. 핵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의 존속은 미국의 중동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퀴니피악 여론조사에서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0%인 반면에 반대가 53%였어요. 74%는 지상군 투입에 반대했거든요.
트럼프는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협상 카드를 계속 꺼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쟁은 트럼프의 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그게 3년을 넘겼거든요. 지금 이 전쟁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한 달간 공세를 벌였지만 이란 미사일과 드론 무기고의 3분의 1만 파괴하는 데 그쳤어요.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은 현 소모 속도가 유지될 경우 일부 핵심 무기가 한 달 내 소진될 수 있다는 영국 싱크탱크의 경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누가 탄약을 먼저 바닥내느냐가 이 전쟁의 핵심 변수예요. 이란은 이미 지난해부터 무기를 분산 배치하고 무기 사용 권한을 각 지역 책임자들에게 위임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지도부가 타격을 받아도 방역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딜로이트는 올해 초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주요 잠재 위험으로 공급망 불안, 에너지 가격 급등, 지정학적 분열을 꼽았어요. 그 불길한 예측이 지금 그대로 현실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달러 강세에 금값이 오르고 채권 가격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어요. 모든 게 동시에 뒤집히는 퍼펙트 스톰이에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의 장기적이고 상당한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분석이에요. 전쟁이 당장 내일 끝나더라도 경제 충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봉쇄가 풀리면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수천 척의 선박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미 대체 항구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S&P 글로벌이 발표했거든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의 항구들이 전부 만석 상태예요. 배들이 정박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끝나도 그 충격의 꼬리가 1년, 2년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시작은 해협 하나였지만 끝은 전 세계 밥상과 지갑에서 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고래들이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 충격의 과도기가 짧으면 6달, 길면 1년은 간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멍하니 공포에 질려 있을 건지 아니면 뭔가를 할 건지 그 선택이 미래를 가릅니다. 진짜 돈 냄새를 잘 맡는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조용히 다 움직였어요. 달러로 피신했고 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독점력을 유지하는 미국 빅테크와 방산주로 갔어요. 원자재 ETF로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공포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은 항상 이렇게 소리 없이 왔거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제 해협 하나를 넘어서 홍해와 바브엘만 대부까지 전선이 확대되며 판도가 계속 뒤바뀌고 있습니다. 후티의 참전과 함께 전쟁의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어요. 이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멍하니 있는 사람과 그 틈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